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계산문제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열량에 대한 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 이 열량은 아래 보다시피 공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가지의 공식. 알고 보면 이 하나의 공식에서 이 하나의 공식이 약간 변형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열량을 구하는 공식은 하나인데 그 열을 가진 그 매질이라고 합니까? 재료에 따라서 들어가는 요소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을 데울 때는 여기에서는 물이 들어가야 되고, 공기가 데워진다 할 때는 공기의 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환기량이라고 되는데 결국 데워진 공기, 덮여진 공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데워 놓기만 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열을 가진 공기면 환기를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아래 위가 같아요. 같은데 단지 거기에 들어갈 요소들이 물이냐, 공기냐, 아니면 뭐 가스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료, 매질이라고 합니까? 재질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요소만 다를 뿐이지 결국 공식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조금 다르고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 1번으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 급탄 가열기의 용량을 물어봐요. 이건 순수하게 급탄 가열기가 뭐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되었든 어느 정도의 어떤 열을 발생시켜야 되는가, 어떤 그 용량을 구하라고. 오른쪽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가스 소비량을 이렇게 묻고 있죠. 아래에 있는 문제 4번 잠깐 볼게요. 문제 4번 끝부분 보면, 문제 끝부분 보면 외기 도입량을 구하시오. 뭐 환기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량 부분은 보시다시피 제목입니다. 제목 부분 열량 1이 있고, 다음 시간에 열량 2 이래 가지고 다른 문제도 조금 다루어 볼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술 파트에서 거의 뭐 변형된 문제든 같은 문제든 해서 거의 한 문제는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고 또 그렇게 중요도 있게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받아보면 어느 공식을 써야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그 혼돈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제5강에서 배웠던 5강에서 배운 그 펌프의 축동력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펌프의 축동력하고 많이 혼돈이 와요. 어떻게 혼돈이 오느냐면요, 펌프의 축동력도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킬로와트. 물론 열량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전기의 단위도 킬로와트, 펌프의 축동력 단위도 킬로와트. 그리고 펌프의 축동력에서도 물의 양이 나온다 했죠. 펌프가 얼마만큼의 물을 공급해 주느냐 또는 순환을 시키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단위도 킬로그램. 그리고 펌프의 효율도 있죠. 펌프에도 실제로 전기를 100을 주었는데 100만큼의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떤 가열기, 가스 가열기든 전기 가열기든 100만큼의 에너지를 주는데 100만큼의 열을 발생시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나오고 공식이 닮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열량 문제는 앞에서 5강에서 다룬 펌프의 축동력과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 축동력 문제인지 열량 문제인지 순간적인 혼돈이 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구분되는데 그거를 조금 잘못 쓰면 혼돈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동력과 식이 굉장히 모양으로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조금 설명하면, 펌프의 축동력은 이 부분 자리가 6120이었습니다. 6120.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120이었고 열량은 3600입니다. 뒤에 단위는 조금 무시하고, 지금 조금 무시하고, 펌프의 축동력은 6120, 열량은 3600. 그러니까 요것을 바꾸어서, 서로 바꾸어서 혼돈되어서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면 잘못된 답을
풀어내게 되겠죠. 그 다음 수량, 같은 수량을 쓰는데 그 뒤의 단위, 킬로그램 단위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단위, 이 부분, 펌프의 축동력은 단위가 분이었습니다. 분당 그 모터가, 펌프가 얼마큼 물을 끌어올렸느냐 아니면 공급하였느냐의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1시간 동안 어떤 그 가열기가 또는 열을 발생하는 것이 그 물을 또는 이 공기를 데우느냐, 단위가 시간이라는 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펌프의 축동력의 6120하고 열량의 시간, 요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뭐 기체는 환기량이고 가스의 소비량이고 이런 거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설명하지 않죠. 본인이 직접 알아서 여기에 3600이냐 6120이냐 아니면 시간이냐 분이냐를 생각해서 집어넣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장황하게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복해서 앞의 축동력과 열량 문제를 풀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요 자체의 공식, 우리 열량 공식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열의 양입니다. 열량, 단위는 킬로와트인데 열량 됐고, 그리고 3600. 이거는 그냥 설명 자세히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뭐 상수의 개념으로서 그냥 3600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열량은 여기서 1kW예요. 1kW는 어느 정도의 킬로줄이냐, 1시간당 3600kJ이라는 단위예요. 실제로 이제 킬로줄이라는 어떤 열량과 힘의 단위도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킬로와트로 거의 통일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킬로줄을 1시간 동안의 어떤 킬로줄, 3600kJ이 1kW이기 때문에 3600이다 라고 생각해요. 들으시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3600이 온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등호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4.2 하고 있는데 뒤에 또 이게 단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단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 적었는데 이거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복잡한데 이 4.2는 뭐냐? 이 4.2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비열입니다. 물의 한 성질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비열.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물 1kg에 물의 어떤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다. 킬로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의 비열은 4.이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2는 물의 비열이고 수량 얼마만큼의 물을 데울 것이냐 물의 양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한 가지 이제 첨언하자면 이 물은 킬로그램 단위와 뭐의 단위? 리터 단위가 일치하다는 것, 뭐 상식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따라서 킬로그램으로 줄 수도 있고 리터도 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세제곱 센티미터 줄 수 있겠죠. 세제곱 센티미터는 1000리터니까 1000kg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금방금방 떠올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했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의 축동력 공식과 이 열량 공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펌프는 분, 가열기는 또는 열량은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혼돈이 굉장히 많이 와요. 문제를 풀다 보면 3600은 숫자가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뭐 6120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6120 차이 많이 나는데 시간이냐 분이냐는 그러니까 차이는 나지만 눈에 딱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렇게 잘못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계산까지 다 해도 답이 없네.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환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값을 보기 중에 하나 슬쩍 집어 넣어버려요. 그럼 계산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선택하고 자신은 문제 잘 풀어서 하고 나왔지만 결국은 단위 환산, 즉 시간 환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실제로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싶지만 저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게 기출했는지는 뭐 자신이 없지만 하여튼 그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고 비열장 잠시만 설명하면 밑에 공식에서 보면 이 비열은 외우시라고 한 이유는 비열이 아닐 경우 공기일 경우 내지는
오른쪽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오른쪽 3번 문제 여기 보면 여기 가스 나오죠. 여기 가스 발열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비중률도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수입니다. 지는 수인데 물의 비열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4.2, 물의 비열은 4.2.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4.2. 됐습니까? 밑에 공식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위의 공식과 같은 건데 이게 같은 것인데 매질, 즉 재질이 무엇이냐, 무엇을 데우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요소가 다른 것입니다. 앞부분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열량이고 3600이고.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이 물의 비중 대신에 공기의 비중인데 그게는 이제 비중열이라는 게 나오죠. 실제도 여기 물도 비중열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단위 안 보신다고 했지만 잠깐 보면 이 K 이 온도거든요. 이게 온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비중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요 물 비중 대신에 공기 비중 들어가면 되고 수량은 킬로그램, 물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리터를 써도 됩니다. 근데 공기는 무게로 재기가 힘들죠. 그리고 수치가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기는 부피의 단위로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부피의 단위로 나온다는 점 아시면 됩니다. 이건 뭐 문제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1시간당 공기가 얼마큼 데워졌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온도차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즉, 물 가지고 얘기하면 10도씨 물을 데워야 합니다. 언제, 얼마만큼, 설정하는 만큼, 60도만큼 데워야 한다. 그럼 여기서 5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열량이 필요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수량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차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마무리로 이 공식 한 번 더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 제가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정말 다양하게 말이 바꾸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고 어느 자리에 어떤 수치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단순히 외워가지고는 잘 집어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개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점에서 이 개념을, 이 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제가 설명하는 대부분의 공식은 등식의 형태, 즉 좌와 우의 값이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이라든지 시중 수험서에 보면 어떤 식들은 대부분 분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수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복잡해 보이고 심리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수식을 대부분 다 이렇게 거의 하나의 공식입니까? 하나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등식이라는 말은 좌측의 값과 우측의 값이 같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같아야 되느냐?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의 양.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어떤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될 양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 양이죠. 에너지 양. 에너지 양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쏟아부은 에너지가 오른쪽에 어디다가 쏟아붓느냐? 물이냐? 아니면은 가스냐? 아니면은 일의 결과냐? 그럼 이쪽은 있던 이 일의 양을 쏟아부은 어떤 일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 그러니까 어떤 요 앞에 있는 그 이 에너지가, 왼쪽에 있는 에너지가 해야 할 그 일의 대상이기도 하죠. 대상. 나는 물을 데운다, 이 에너지가. 아니면 공기를 데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혼돈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왼쪽에 넣어야 될 요소와 오른쪽에 넣어야 될 요소의 가늠이 생기는 겁니다. 순서는 왼쪽은 왼쪽 안에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죠. 3600이 앞에 와도 관계없고 효율이 앞에 와도 관계없죠. 단지 왼쪽에 올 것이 오른쪽에 오고 오른쪽에 올 것이 왼쪽에 오는 것이 문제지, 이 안에 왼쪽과 오른쪽 안에서 왔다 갔다 순서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
왼쪽은 일의 양 또는 에너지의 양, 오른쪽은 그 일의 결과다. 그러니까 좌우가 같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 없이 아마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열심히 보았는데, 식을 열심히 보았는데, 이제 이 식을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해보면 식도 잘 외워지고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급탕 배관계통에서 공급 온도가 60도, 환수 온도가 40도, 순환 수량이 분당 40리터일 때 분당입니다. 급탕 가열기의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급탕 가열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량의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언뜻 보기에는 물을 60도에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이 40도다 했기 때문에 물이 순환을 한다. 그럼 펌프의 축동력이 아닐까라고 순간적으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정확히 읽어보시면 가열기의 용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그 시술 시간에 배우듯이 그 순환배관식 알죠? 보일러에서 이제 물을 데워서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뭐 여러 세대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는데 이걸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물론 여기서 물을 쓰시는 분도 있고 쓰지 않는 물은 돌고 돌아서 돌아올 때, 그럼 여기서 출발한 물의 온도는 60도였는데 돌아오는 물은 40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큼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느냐가 아니고 40도로 떨어진 물을 다시 60도로 온도를 올려서 보내줘야 하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가열기, 보일러라든지 이 용량이 얼마큼 되어야 하겠느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순환 그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순환될 때 떨어진 온도를 다시 올려줘야 하는 열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거를 축동력 해가지고 축동력으로 생각해가지고 공식을 6120을 집어넣어 버린다 하면 안 되죠. 왜 이게 6120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느냐면, 축동력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냐면요, 순환 수량을 뭐로 주고 있기 때문에 분으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펌프의 축동력은 물의 양은 킬로그램은 같은데 단위가 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 킬로와트 같고 축동력 킬로와트 같고 물이 환수된다, 순환된다, 이런 단어가 문제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경솔하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축동력으로서 6160을 주고 40분 환산 안 하고 계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축동력 문제가 아닌 열량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량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산할 거 빨리 환산해야 된다고 했죠. 1분은 1시간은 60분이니까 4, 6이 24 하면 24 하고 60이니까 공이 두 개 붙어 있죠. 2400. 그래서 전체 순환 수량, 가열해야 될 물의 양은 2400. 공식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용량을 물어봤죠. 열량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킬로와트라고 쓰겠습니다. X 이런 거 쓰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될 열량을 그냥 쓰겠습니다. 킬로와트고, 킬로와트 나오면은 따라 나와야 될 숫자가 3600이죠. 3600이고, 효율이 없다고 했죠. 여기서는 효율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효율은 없네요. 효율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등식 쓰고, 물이죠. 물이니까 물의 비율이 4.2, 그리고 순환 수량 전체 우리가 데워야 될 물의 양은 2400, 그리고 온도차 60도의 물이 들어가서 40도의 물로 나옵니다. 그럼 다시 60도로 올려야 되죠. 그럼 온도차는
20도. 그래서 이 공식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는 거에는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죠. 이런 공식 있으면요. 아,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 썼는데 곱하기. 그래서 푸는 방법은 간단하죠. 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곱한 다음에 여기 있는 3600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여기 3600이 여기 온다고 보면 되겠죠. 3600이 여기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3600으로 나누어 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식 보겠습니다. 뭐 식이랄 것도 없는데 환산을 적어놨네요. 분당 수량을 시간으로, 이건 뭐 식이라기보다는 환산이죠. 2400, 4624 킬로와트 쓰고 3600 쓰고 이거 쓰면 되죠. 공식 그대로고, 계산기 조작하는 방법. 계산기는 어떻게 조작한다는 것은 제가 매 문제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주택관리사 계산 문제 대부분은 계산기 조작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위와 같은 등식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분수식으로 몇 개 나와버리면요, 한 번에 계산 안 되죠. 거듭제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내면 계산기를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이 방법이 상당히 편리하고 오류가 줄어들 것입니다. 숫자를 작게 누르면 아무래도 뭡니까? 그 오류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기 조작 방법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상당히 편리하실 것입니다. 답 나왔습니다. 56kW.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식을 푸는 데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공식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그 자리에다가 문제 요소들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올라와 있네.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10, 세로 20, 천장 5m인 기계실, 어떤 실,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건 어떤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니까 이 공간에 무엇을 말한다? 최적, 부피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어떤 기계가 있나 봐요. 이것이 뭐 보일러가 됐던 아니면 변압기가 됐던 하여튼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들어있네요. 이 기기가 40kW의 어떤 열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최소 환기 횟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지금 열량 파트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물어본 것은 최소 환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열의 양을 알아야만이 환기를 얼마큼 몇 회를 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열량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차 실무에서도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개념 좀 설명할게요. 칠판을 요걸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열량 부분이냐,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개념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개념, 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사무실도 되고 주거 공간도 가고 이 실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열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따뜻하게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도 있지만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기계가 한 시간에 40kW의 열을 발생시킨대요. 그럼 1시간 동안에 이 안에 따뜻해지겠죠. 따뜻해지는데 이 따뜻한 이 40kW의 열이 따뜻해지는 공기가 이 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이 실의 최적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 정도의 열을 발생시킨 거예요. 공기를 데운 거예요. 그럼 보기에도 이 정도의
따뜻한 공기는 이 최적보다도 많죠. 그러면 이 부피만큼을 밖으로 배출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배출. 그래서 이 공기의 부피가 이 실보다 2.5배가 많으면 환기에서는 2.5가 나올 것이 되겠죠.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 빠르게 다시 하면 이 실 안에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있는데 1시간 동안에 40kW의 열을 발생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 부피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럼 이 따뜻한 공기의 부피는 당연히 이 실의 최적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환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피가 이 실보다 얼마나 크냐? 작다는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이 요만하다. 예를 들어서 최적의 반밖에 안 된다. 환기할 필요 없죠. 그럼 문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논외로 하고, 어쨌든 이 정도의 부피의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그것이 환기의 수다. 그럼 이 실 최적의 몇 배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열을 발생시켰느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대로 쓸게요. 오른쪽에다가 40kW라고 했습니다. 40kW. 죄송합니다. 문제를 좀 덜 읽었네요. 문제 마저 읽고 하겠습니다. 실내 설정 온도는 28도. 28도를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기계를 계속 1시간 동안이든 2시간 동안이든 돌리면 28도가 더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키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다른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 18도에 되는 공기를 넣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공기의 비중 나오고 공기의 비열 나오고 비중열이라고 했는데 위에 잠깐 공식 볼게요. 공식 공기의 비중열. 이 비중열이라는 것은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비중과 비열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비율은 1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 곱해도 1.2니까 1.2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공식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40kW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0kW고 kW 나오면 당연히 열량에서는 61620입니까? 3600입니까? 3600이 돼야 되겠죠. 3600. 그 다음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효율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공기는 우리는 지금 추워서 공기를 일부러 데피는 것이 아니죠.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계는 효율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은 아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비중 비율 나와야 돼요. 물의 비율 자리에 공기의 비중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1.2 곱하기 칠판 그림에서 오른쪽 이것이 여기 보겠습니다. 가운데 실이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발생하는 열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발생하는 열의 양. 그리고 온도차 28도가 28도가 28도 됐다. 18도가 28도로 됐다는 개념이죠. 우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18도의 공기를 끌어들였지만, 자, 이해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열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깥의 공기를 끌어들였지만 입장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기기라고 했죠. 이 기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기계 입장에서 나는 40kW라는 수치에 가지고 열심히 온도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우리 사람이 자꾸 바깥 공기를 집어넣더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또 28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가 추워서 이 안에 공기를 데운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온도 편차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온도차는 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칠판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해지는 이 양에다가 무엇을 나누면 되겠습니까? 나누기 최적을 하면 되겠죠. 최적 10 곱하기 20 곱하기 5 금방 암산되죠. 20 곱하기 5는 100 100이 10개니까 1000 최적 1000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0으로 나눈 값이 결국 최종 답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개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구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것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1.2하고 열
그러니까 1.1을 나누면 되겠네요. 1.1 곱하기 열은 10이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왼쪽 거 곱하고 오른쪽 거 나누면 이 열의 양이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 한번 볼게요. 식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40kW 3600 공기 비중열이 1.2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온도차는 열이라고 했습니다. 1.2와 열을 미리 머릿속에 암산해 놓으면 그냥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의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0 곱하기 20 곱하기 5는 1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기는 이 공식에서 어떻게 조작할 것이냐. 왼쪽에 있는 것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 나누고. 그래서 40 곱하기 3600. 조심할 것은 다 곱한 다음에서는 여기서부터 나누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10까지 요까지 했습니다. 요까지 했으면 는까지 했으면 발생한 열이 따뜻한 공기의 양이죠. 여기부터는 뭐다? 최적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는 했기 때문에 는 한 결과값이 따뜻한 이 그림 있죠? 이 따뜻한 공기의 양입니다. 는까지가 그럼 거기를 나누어야죠. 최적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10, 나누기 20, 나누기 5 최적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공식에서는 곱하기지만 계속 나눠야 되죠. 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누기 1000 한 번에 하시든지. 그래서 요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1000을 한 번에 나눈 거죠. 1000을 한 번에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암산을 조금만 동원해 버리면 계산기 조작도 더 단순해지고 오류날 확률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답은 12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가 답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 제가 별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서너 번 반복해서 개념도 잘 파악하고 공식도 잘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부터는 변형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번도 아주 변형이 많이 된 문제인데 3번은 기본 공식 왼쪽에서 이 설명한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각을 조금 하면서 그 이 공식에 맞는 수치를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해만 잘하면 결국은 열량의 기본 공식에서 다 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공동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가스 보일러인 모양입니다. 가스 소비량을 물었습니다. 가스 소비량. 역시 가스는 뭐 열을 발생해서 물을 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스 보일러니까. 그럼 가스의 소비량을 물으면 왼쪽 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왼쪽 공식으로 잠깐 눈을 돌려 볼게요.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등식의 좌우를 나누었습니다. 왼쪽이 어떤 일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일의 양, 일을 해야 되는 그 양, 에너지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그 결과이고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떠올리면 이 문제가 어디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할 것인지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가스의 소비량을 물었습니다. 그럼 공식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제 킬로와트를 써야 되는데 결국 이 문제는 킬로와트를 써야 될 자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비워놓고 가스의 발열량이 나왔죠. 가스의 발열량. 물의 비중은 아니죠. 물의 비중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니까 물의 비중은 4.2니까 왼쪽에 오면 안 되죠. 그럼 결국 3600의 자리에 가스의 발열량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2만을 여기에 써야 됩니다. 2만을 쓰고 보일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이 나와야 되겠죠. 보일러는 효율 물론 주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90%니까 0.9를 써야 되고 등호 쓰고 물의 비율이 4.2니까 4점이 나와야 되겠죠. 4점이 나와야 되고 온수 생성은 온수는 물의 양이죠. 시간 여기입니다. 시간당 500kg. 이게 분 아니고 시간이기 때문에 환산할 거 없죠. 그래서 500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500 쓰면 되고, 그리고 온수는 80도까지. 몇 도의 물을 데운다? 20도의 물을. 20도의 물을 80도까지 데워야 한다. 어느 정도의 일의 양, 에너지의 양 가지고, 왼쪽에 있는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에너지 양이라고 했죠? 일의 양, 에너지 양이죠? 오른쪽의 물을 이만큼을 데워야 한다. 그럼 제가 네모해 놓고 온 이것, 킬로와트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가스의 양입니다. 이 가스가 단위당 2만의 열을 냅니다. 효율은 0.9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해야 될 일의 양의 결과가 이 정도의 물의 양을 데운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공식의 모양을 잘 보십시오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소비량은 무엇이지 하고 공식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스 보일러이기 때문에 열을 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공식, 열량 공식, 왼쪽에 있는 열량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한다. 적용시킬 때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른쪽 거 다 곱하고 왼쪽 거 나누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답 한번 볼게요. 풀이 보겠습니다. 자, 가스량, 제가 네모라고 한 것, 이것이 가스량입니다. 가스량 곱하기 단위당 열은 2만을 낸다 했고 0.9, 그리고 공식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계산기 조작입니다. 계산기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위에 공식, 손으로 쓴 공식을 계산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눌러도 되고, 암산해도 되죠. 암산해도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암산을 해서 그냥 쓴 것입니다. 암산한 것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암산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산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 또박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7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컴퓨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픽으로는 되는데 수치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가스 소비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문제 보기입니다. 여기 세제곱 센티미터 아워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기 좋아라고 편의상 한번 해봤습니다. 단위는 답은 7 되겠습니다. 자, 접고 푸는 건 어렵지 않죠. 푸는 건 정말 어렵지 않는데 여기 주어진 이 조건에 의해서 이 공식에 맞는 요소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점.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아 라고 하지만 반복해서 해보면 됩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의 경우 정상 상태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거 좀 오타네요. 농도를 1000ppm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외기 도입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왼쪽 2번 문제 잠깐 눈을 돌려볼게요. 떠올리면서 돌려볼게요. 환기 횟수를 물어봤죠. 환기 횟수. 환기 횟수를 이제 물어봤다는 것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최적 안에서 열이 났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열이, 이 안에서 이 정도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줘야 한다겠죠. 그럼 환기 횟수인데 이것은 외기 도입량이기 때문에 2번 문제에서 순수한 요거 빨간 거 이것만을 묻겠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을. 그러니까 더 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것만을 묻겠다. 도입량.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볼게요. 농도가 이제 1000ppm, 새로 생소한 단어인데 ppm은 많이 알고 있죠. ppm 단위는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400ppm 하면 나누기 100만 하면 됩니다. 나누기 100만 어렵지 않죠?
그렇게 100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공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사람이 5명입니다. 사람이 5명.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1시간당 1시간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분을 하면 또 곱하기 60 해야 됩니다. 1시간당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요. 자, 바깥의 이산화탄소는 1000 됐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계속 환기하지 않고 내뿜으면 문제에 주어지는 1000을 넘어가겠죠. 1000을 넘어가겠죠? 그럼 100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400을 집어넣어서 계속 발생되는 것을 낮춰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설명이지만 열을 내는 가스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는 누굽니까? 5명의 사람이죠. 그럼 5명의 사람이 0.024만큼의 열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열 자리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킬로와트의 자리에 5명이 발생시키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면 되겠죠. 5명이니까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5명이서 0.024의 열을 낸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다는 말입니다. 효율 없죠? 뭐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데 뭐 효율을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는 됐습니까? 그러면 비열, 비중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열 없이 이 5명이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또는 열의 양을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여기는 온도차가 오는 자리죠. 그럼 온도차 대신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이라고 하면 되겠죠. 농도. 그럼 1000ppm을 유지한다는 것은 400ppm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1000ppm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600ppm, 600ppm인데 근데 이걸 ppm은 100만 분이기 때문에 600을 곱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공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600ppm을 600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죠. 나누기 100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ppm을 지우고 나누기 100만을 한 값 0.0006이 되겠습니다. 0이 4개입니다. 이 값을 이 공식에 넣어서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해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네요. ppm 환산 1000 빼기 400은 600이죠. 그래서 차이는 600ppm이에요. 그럼 이 600ppm을 100만 분의 1로 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0.0006.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열을 냈다, 가스를 발생시켰다, 보일러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효율 필요 없고 그리고 스스로 발생한 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비중 열량, 비열 이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외기 도입량 이만큼을 끓여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발생한 열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온도차니까 농도차 0.000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에서 계산하면 200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여기에 잘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을 내는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다. 그럼 그것은 효율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비열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 단지 이것을 희석시켜야 한다. 그 희석시키는 것은 곧 온도차와도 같다. 그럼 그 전체 양. 이런 식으로 약간만 생각을 바꾸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 열량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량 문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수험서라든지 전문 선생님들의 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상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하나의 공식으로서 또는 간단한 공식으로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개념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이것이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도 저것도 계속 어려우면 어쩔 수 없죠. 뭐 책에 있는 공식 그대로 외우고 그 학원이라든지 어떤 인터넷에서 하시는 그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이 더 중요해요. 조금 어렵더라도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그게 더 쉽고, 쉽다 하더라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그게 더 어렵죠. 원래 사람마다 이렇게 열정을 쏘는 어떤 분야나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이 방법대로 공부하니까 정말 쉬웠다는 어떤 경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강 조금 더 길게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공식, 왼쪽 위에 있는 이 공식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